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와 대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채널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트위터, 텔레그램, 또 페이스북 중에 사용하시는 채널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최정상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지난 6월 20일 해킹으로 인해 도난 사고를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빗썸은 20일 긴급 공지를 통해 빗썸은 이번 해킹 사건으로 약 350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실된 암호화폐는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자산은 안전한 콜드월렛에 이동 조치해서 보관 중이며 이로써 회원들의 피해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해킹 피해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 빗썸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및 입출금 서비스, 하나 출금 서비스 등을 중단하였고 현재에도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빗썸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6월 한 빗썸 직원이 개인 컴퓨터에 회원들의 정보를 저장했다가 해킹을 당해서 3만 6천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빗썸의 회원 정보 처리 상태 불량이 알려지게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는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빗썸은 제1금융권 수준으로 보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킹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해킹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 사건이 알려지자 암호화폐 가격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었지만 빗썸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시장은 재빨리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나온 최근 판례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잠재적 거래 수단으로 언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센트럴 유한책임 회사대 미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주식이 돈과 동일하게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돈이라는 단어에서 명백히 주식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 법안에서 말하고 있는 돈은 언제나 거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 수단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대의 현실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돈의 의미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브레이어 대법관은 미래에는 직원들이 비트코인 및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불받게 될 것이며 법규에서 말하는 돈이 1930년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돈의 형태로 영원히 제한되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 자체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법관의 결정문은 앞으로 발생한 사건의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브레이어 대법관의 암호화폐에 관한 언급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법적 지위는 아직 확고하지 않은데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거래의 매개체로서 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최고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안드레슨 호로비치가 암호화폐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3억 달러를 모금하여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헤지펀드를 만들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는 초기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및 토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후기 단계의 네트워크에도 투자할 예정이고 이후 최대 약 10년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상승과 하락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암호화폐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일부 하락점은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번 투자는 안드레슨 호로비치의 첫 암호화폐 투자는 아닙니다. 이들은 2013년 코인베이스와 함께 암호화폐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고 당시 투자한 암호화폐를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들이 헤지펀드까지 등장시킨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난 12월 암호화폐 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곧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것이죠. 초기에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했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더욱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즉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오히려 늘림으로써 미래 혁신을 창출할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기 기관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암호화폐의 단점으로 언급되던 변동성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창의 집단인 프레임 48이 대시와 짐바브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Frame 48은 영화 상업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창의 집단인데요.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짐바브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Scratch from Starting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짐바브웨는 2008년부터 초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통화의 표시금액을 3차례나 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들 정부가 미국 달러를 자국의 통화 정책에 포함시키면서까지 통화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은 개인 저축을 상당수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이들의 통화는 폐쇄된 상태고 통신사인 에코넷이 제공하는 에코캐시가 일상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통화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글로벌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암시장에서 많은 양의 프리미엄을 지불해가며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프레임 48의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인 세스 조셉스는 짐바브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및 경제적 위기를 비롯해서 대식의 쿠바케시 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서를 대시 네트워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1세기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투자는 대부분 투기적 성격을 띠지만 일상적 거래 수단으로서 작동하는 디지털 통화의 진정한 사용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해당 다큐멘터리는 대시뉴스 코리아 기사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사는 아래에 링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뉴스는 블록체인에 대한 비공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수완펀드가 대시 마스터노드를 분할하여 토큰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토큰은 블록 보상과 투표권 역시 분할함으로써 대시 마스터노드 소유권을 나눈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엄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필립 파이퍼는 대시 마스터노드 보상과 투표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엄은 세큐어 보트와 함께 구축한 동적 민주주의 투표 모드를 사용해서 부분적 마스터노드 소유권 토큰의 투표권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대시 마스터노드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EC에서 A+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이처럼 대시 마스터노드 분할 서비스가 나온 배경에는 대시 마스터노드가 되기 위해 보증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1000대시 장벽 때문인데요. 사실 수완펀드가 대시 마스터노드의 부분적 소유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회사는 아니죠. 우선 최근에 대시뉴스 코리아에서도 다루었던 넵튠 대시나 대시 마스터노드.io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약간의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넵튠 대시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어서 접근에 제한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대시 마스터노드.io 역시 그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20대시를 보증금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역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수엄 대시의 새로운 대시 마스터노드 분할 토큰이 이들 장벽을 타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대시